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월 한 번씩 서울에서 갖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또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최전방의 전사들입니다. 맞죠? 우리들이 저항의 끈기와 저항의 근력을 대표합니다. 우리들이 퇴진 명령의 물리적 근거이자 국민 주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토요일 오후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나라에 대한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공동체를 향합니다. 공익과 정의를 향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동료 시민들입니다. 나쯤이야 하는 마음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으로 나와 앉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서로 덕분입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해서 이깁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선의 연대, 정의의 연대를 하고 있다면 부패의 연대, 악의 연대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예 하나만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동관 아시죠? MB 홍보수석하고 윤석열 언론 특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홍보수석 할 때 국정원을 자기 종 다루듯 이용하며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또 학교 폭력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6년 이동관 아들의 학교 폭력 사안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가 손준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접하는 즉시 저는 악의 연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준성이 누구입니까? 악명 높은 고발 사주 사건 검사입니다. 맞죠? 판사 사철 사건 문 작성 검사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의 오른팔입니다.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준성이는 공소처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고검의 송무부장입니다. 2달 전에 고발 사주 사건을 대검에서 감찰이랍시고 했는데 무혐의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징계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고검 송무부장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바로 탄핵해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이 방송 장악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MB 이동관, 윤석열, 손준성, 시궁창 악취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송 장악위원장 시켜야 됩니까? MB 청와대 국정원 사유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것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범 이동관이를 다시 방통위원장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찰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권력남용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본부장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 사주한 권력남용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똘마니 한동훈을 봐줬습니다. 다시 고발 사주 사안에서 감찰 무혐의, 징계 무혐의로 똘마니 손준성이를 봐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탄핵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야겠네요. 정말 권력을 쥔 법기술자들이 오직 본인과 똘마니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으로 법을 비틀고 능멸하는 중입니다. 법이 민중 권력이고 법이 민중 의지이기 때문에 법이 국민과 민중을 짓밟고 능욕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과 부인 장모, 한동훈, 손준성 등 꼬붕들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은폐하고 무혐의 주고 무죄 주기 위해서 검경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작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법치 오염원입니다. 마침 오늘 집회의 구호가 윤석열이 오염수다인데요. 딱 맞았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1호 안보외교 오염원입니다. 민생 오염원입니다. 이제 생태와 바다 오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염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매립해야 됩니다. 방출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후쿠시마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정의에 대한 연대, 이웃 국민에 대한 연민과 연대에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을 생각하면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어민들 딱하기 그지없죠? 사실 일본 사람들만의 재앙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재앙이고 핵발전소를 가진 모든 나라에 덮칠 수 있는 재앙입니다.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이 홀로 고민해서도 안 되고 홀로 짊어져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일본이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이 불과 몇 년 만에 위험한 선례를 만듭니까? 원자로 사고로 냉각수를 퍼붓고 나면 그것을 알프스 처리해서 바다에 버릴 권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아무런 위해가 없다고 말하지만 해양 생물계의 연쇄 인과관계를 과학의 이름으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의심이 남는다면 인류 공통 자연 생태계의 이익이 우선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장 값싼 해법을 찾아서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뜻있는 국민도 4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과 일본의 평화를 구하는 시민들, 또 생태를
염려하는 시민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방류계획 중단해야 합니다. 냉각 오염수 처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더 많은 과학적 증거 제시하고 더 많은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심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이런 마땅한 요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단 한 개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이상한 선동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사법 단속하게 하고 있답니다. 이 윤석열 정권 이미 발악 30점대로 일관해서 불신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익이 퇴진인 대통령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 만에 퇴진이 국익이라고 헌정된 사람은 누가 처음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이 오염원이다. 윤석열은 퇴진이 국익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자, 윤석열이 오염수다. 퇴진이. 네, 감사합니다.